유일한 실업팀이던 조선방직에서 선수 생활을 하고 있던 그도 대표팀의 최연소 선수로 선발되는 행운을 안았다. 꿈인가 생신가 했죠. 박기종 씨라고 40이에요. 박기종 씨, 그다음에 정남식 씨, 이 기라장 어떤 분들이 우리하고 차이가 많아요. 한 17세, 8세가 차이가 있었어요. 이게 우린 감히 그때 대표 선수 꿈도 못 꿨을 때죠. 우연치 않게 그렇게 행운이 닿아가지고 제일 나이 어린 선수로서 저거 하봉철이하고 둘이 되죠. 네. 간격이 남다르셨겠네요. 글쎄, 그 당시엔 하늘로 날아가는 기분이죠. 그러나 첫 월드컵 도전은 뜻밖의 난관에 부딪힌다. 이승만 대통령이 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이유로 일본과의 축구 경기 자체를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이때 이승만을 설득하고 나선 이가 신이 키었다. 그는 남북의 체제 경쟁이 한창이던 그 시절 일본과의 축구 경기가 오히려 민심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며 시합 허락을 간청했다. 아무래도 부쪽으로 지지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제리커프들도 그렇고 일본 사람도 아무래도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대한 동경심이 있는 시대니까. 그래서 여기서 즉하면 조금 위시기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열심히 활동을 했고. 허락은 받아냈으나 한 가지 조건이 있었다. 대통령께서 너희들이가 질적인 어떻게 할 거냐? 너 간부들은 무슨 각오로 가느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30년간 우리가 일본 한데 지배를 받았는데 너희 짐으로서 더 고통을 주지 않겠느냐? 그래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 이긴다면 못 이길 때는 너희들이 현해탄에 몸을 던질 수 있느냐? 그런 죽을 각오로 있으면 가라. 그런 각오로 가라는 겁니다. 대표팀이 한일 예선전을 위해 합숙을 시작한 것은 시합을 한 달여 앞둔 2월 초. 열악한 상황 속에서 선수들은 90분의 시합을 위해 그 곡절인 180분을 뛸 수 있는 체력을 만들기 위한 훈련을 강행했다. 너나 없이 가난하고 배고프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국민들은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하는 와중에도 한일전을 앞둔 선수들과 마음으로 함께했다. 아니 이건 비빌 것도 없고 변변치는 않지만 영등포에서 합숙할 때 환갑이 훨씬 넘어간 노인이 그냥 10개 장꾸러미인데 그걸 5그램인가 사들고 온 영감이 60 넘은 영감이 있었어요. 그걸 합소에 들어와서 이걸 선수들한테 대접하라고 얘기를 해요. 꼭 일본하고 싸운대죠. 이걸 드시고 꼭 이겨달라고. 일본과의 대결은 축구 경기 그 이상의 의미였다. 그것은 해방 후 처음으로 대등한 입장에서 일본과 당당히 실력을 겨루는 서력의 기회이기도 했다. 두 경기 모두 일본에서 치러야만 했던 대표팀. 하네다 공항에 도착한 이들은 예기치 못한 환영을 받는다. 바로 제일교포들이었다. 비행기는 처음 타봤는데 비행기를 타고 하네다 비행장에 떡 떨어져서 태극기 날릴 때 가슴이 뭉클해지고 3일전에 이게 또 어떻게 이렇게 3일전에 이렇게 우리가 그래 일본에 도착을 했나. 그래서 그런데다가 이제 정상희 단장이 그 3.1절 정신을 얘기를 하고 꼭 이기고 돌아가노라 했을 때 그 뭐라 그러게 닭살이라고 그래. 그 소름이 끼치는 거잖아요. 몸에 소름이 끼치고 머리끝이 축축 올라가고 이제 그 어린 마음엔 그런 거 같아요 그때. 그런데 상황이 불리해지고 있었다. 일본에 도착할 때부터 눈과 비가 내리더니 경기 직전까지 악천후가 이어졌다.
당시 우리 선수들은 비가 오는 날은 연습조차 하지 않았기에 난감한 상황이었다. 대표팀은 일본 축구협회에 경기 날짜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비가 올 때는 연습을 안 한 때도 많았어요. 장비가 없는 데다가 한번 젖고 축구화도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진탕에서 흙 묻고 그 물이 배에 놓으면 며칠 동안 말리질 않아요. 그게. 말리지 않고 이래가지고 다음에 연습하는데 지장 있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 비가 오고 이럴 때는 되게 이제 쉬는 때도 많았죠. 그럴 때는 이제 운동장 입구에다가 우천 순년이라고 썼어요. 순한 순자하고 연기한다는 연자하고. 그러니까 운동장에 하련히 하고 구경을 왔다가 못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못한다, 비가 와서 못한다, 연기한다 하는 그런 이제 저희다 써붙이고 그랬어요. 그러나 일본 팀은 한국 팀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했다. 일본 축구협회 핵심이던 다케노부시 감독이 그 중심 인물이었다. 한국 축구의 사정을 갖다가 다케노부시라는 사람이 잘 알고, 자, 이와 같은 사정 속에서 경기를 갖다 하면은 한국에 불리하다, 일본이 나갈 수 있는 찬스다 라고 여겨가지고 이미 경기 날짜는 FIFA에 통보를 갖다 했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다 하면서 한국의 요구를 갖다 각하했거든요. 팽팽한 긴장 속에서 결전의 날은 다가오고 있었다. 대표팀 코치진은 시합 전날 밤까지도 베스트 11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화장실을 그냥 밤새도록 들어가고 긴장되니까 잠을 안 오고 그냥 머릿속에 그냥 볼만 왔다 갔다 오고 그냥 골망만 비고 이제 그렇게 해서 긴장을 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미팅을 하는데 아니거든. 배 선생이 나와갖고 두 이름을 다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이제 드디어 이제 기회는 왔나 보다. 이제 거기 선배가 도사놈이 저거 갖고 온 선배가 있는데 마음 놓고 해라. 절대 긴장하지 말고 너 소신껏 하고 네가 연습했던 만큼만 해라 말이야. 한일 예선 1차전이 열릴 메이지 신궁 경기장. 궂은 날씨에도 수많은 일본인들이 경기장을 찾았다. 쌓였던 눈이 녹으면서 경기장은 온통 논두렁 같은 뻘밭으로 변해 있었다. 선수들의 긴장은 더해져만 갔다. 우리나라 길을 정정당당히 걸어놓고 일본기하고 맞대결을 한다는 것이 모든 분야에 한해서 천일이란 말이에요. 그때 터키에 바람이 조금 불어가지고 우리 기가 먼저 불어가지고 우리 기 후에 그다음에 일장기가 걸렸어요. 일장기가 낭비에 걸려가지고 이쪽으로 흘러갔는데 그걸 보더라도 이놈 일장기가 낭비에 바람이 이렇게 흐르는구나. 요거 봐도 기분이 조금 괜찮구나. 来る6月16日からスイスで行われる世界サッカー選手権の極東予選、日本対韓国の第一戦は雪と雨という最悪のコンディションのうちに神宮競技場で行われました。白いパンツが日本、紺のパンツが韓国チームであります。 진흙탕에서의 경기는 엄청난 체력 소모가 예상되었다. 초반부터 치열한 접전이 벌어졌다. 일본은 해방 이전의 노장 선수